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 V가 아니고 두 번째 영상 남겨봅니다. 어, 이번 무릎 연골 수술을 하신 분들, 무릎 수술 하신 분들은 양팔은 쓸 수 있으신데, 한 팔, 다리는 한쪽밖에 이제 사용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챙겨야 되지? 뭘 갖고 병원에 가는 게 좋을까? 입원할 때, 뭐 그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세 번 이제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어떤 게 좋은가 좀 이거 남겨보면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모자입니다. 모자. 모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그 여러분들 무릎 수술하시면 일단 실밥을 이렇게 꼬매잖아요. 그 관절경 수술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꼬매는 부위가 있고 그 실밥을 풀기 전까지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신 샤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신 샤워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저희 가족이나 뭐 그런 분들이 뭐 24시간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좀 씻기가 쉽진 않습니다.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머리가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뻗치고 막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진료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어, 필요한 게 모자입니다. 모자를 해야 다른 거는 뭐 좀 덜 씻어도 이렇게 티가 많이 안 나는데 머리는 붕 뜨고 산발되는 게 이제 티가 확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거는 어떤 병으로 입원하시든지 간에 모자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첫 말씀드리고 싶고 모자 중에서도 이 뒷부분에 이렇게 메시 형태의 모자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그냥 천으로 덮인 면으로 덮인 모자는 깝깝해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 형태의 모자가 조금 더 시원하고 그런 측면이 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어폰. 이어폰인데 요즘에는 대부분 아마도 뭐 아이폰을 쓰시든 갤럭시를 쓰시든 저는 갤럭시를 씁니다만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블루투스. 그쵸? 저는 버즈 2를 사용하고 있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목발을 짚고 이동하실 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이어폰이 항상 이렇게 하나 딱 껴져 있으면은 두 개 다 낄 필요도 없어요. 하나만 끼고 있어도 됩니다. 하나만 끼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전화 받기도 편하고 이제 목발 짚은 상태에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어폰은 좀 어느 정도 필수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면도기. 네, 면도기. 그래서 네, 면도기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밥 풀기 전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면도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되게 이렇게 판가름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같이 똑같이 안 씻어도 면도를 이렇게 전기 면도기로 이렇게 그래도 좀 깔끔하게 한 분이랑 그렇지 않은 분하고는 너무 좀 보는데 좀 차이가 나가지고 면도기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도 있어요. 목베개. 목베개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갖추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그 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잠을 잘 때 벽에 병원 베개가 뭐 그렇게 편한 베개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낮은 베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병원 베개가 이게 딱히 뭐 그게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괜찮은 소재의 목베개를 베고 이렇게 자면은 더 개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행 갈 때 여행지에서 제공하는 베개 안 베고 본인의 목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여행하실 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베개가 중요하고. 근데 목베개에 또 다른 하나의 용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저만 좀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보통 여러분들 재활 훈련을 하실 때, 그, 그 뭐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잠시만요. 재활 운동 하실 때, 발에다가, 여기 무릎에다가, 아래에다가,
이거 어디나 다 공통입니다. 여기다 이제 수건을 깔죠. 수건이 없네. 제가 수건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수건을, 그러니까 이걸 수건이라고 생각할게요. 수건을 돌돌돌로 말아가지고 여기 무릎의 관절에다가 이렇게 깝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무릎 뒷부분을 이렇게 아래로 눌러주면서, 여기 보면은 다리 여기는 쭉 펴고 여기는 꾹 눌러주면서 이렇게 허벅지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허벅지 운동하는데,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는 수건보다 이런 소재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그 약간 기능성 백의 그 기능성 이제 메모리 폼 있잖아요. 이게 쑥쑥쑥쑥 이렇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복구되는 약간 그런 건데, 카부라고 하는 이제 뭐 약간 그런 거였는데, 이게 수건보다 낫더라고요. 이 목베개 이 재질이 수건을 깐 것보다, 저 여기 이 재활 운동 이거 아래로 이렇게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굉장히 편한,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운동인데 굉장히 필요한 운동이거든요. 여기 허벅지 여기 부위를 이제 단련 강하게 해주는, 그 재활시켜주는 그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누르는 거. 근데 이 운동은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펌프질 계속 해야 되는데, 굉장히 목베개를 베고, 그래서 목베개 이 좋은 재질의 이 재질 메모리 폼 같은 그런 재질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 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앉아서 뭐 이렇게 작업할 때 항상 이 목베개로 무릎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베고 자기에도 좋고 또 무릎 운동하기에도 좋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목베개 괜찮은 질 좋은 메모리 폼류의 그 목베개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카보 사용하고 있는데요. 꼭 보니까 뭐 협찬 받은 것 같죠? 협찬 아닙니다. 협찬 받은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 돈으로 산 목베개인데, 하여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저 사람 되게 신기하다, 뭐 발에 뭐 차고 있네 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맞아요, 발목 주머니예요. 발목 주머니. 발목 주머니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발목 주머니는 발목 이제 이건 나이키, 보시면 나이키 모래 주머니 1kg 정도예요. 무게도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무게가 별로 나가지 않지만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하루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재활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렇게 발 이렇게 모래 주머니 찬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의자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허벅지 엄청 펌핑 되거든요. 당연히 지금 보시면은 제가 수술한 다리는 모래주머니를 차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의사 선생님이 차도 된대요. 이제는 일주 정도 수술하고 한 일주 정도 지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거 다른 발에 모래주머니 차고 있는 거 보시고 나서, 이쪽 발도 이제 그렇게 모래주머니로 약간의 저항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무릎을 실제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허벅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쵸? 허벅지 훈련을 허벅지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너무 많은 무게 말고요, 1kg 정도 그런 걸로 적당한 무게로 이렇게 틈틈이 병원에 침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레그 익스텐션, 이렇게 펌핑질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 이제 아무것도 차지 않은 상태에서 해도 운동이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익숙하고 그 너무 쉽다 그러면 이제 저처럼 약간의 저항을 모래주머니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래주머니까지 챙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챙기고 있는 게 바로 이거. 짜잔. 허리 복대입니다. 허리 복대. 이게 정말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면은 허리 복대가, 여러분들 병원에서 있으면은 저희 같이 무릎 환자분들은 목발로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서 있질 못해요. 목발로 지탱해야 되니까. 사실은 식사하고 나서도 좀 걷고 이렇게 저희는 걷고 해야 되는데, 저희같이 이제 무릎 다리 환자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그걸 잘 못하니까 앉아 있는 시간이 많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동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데 이제 누워 있으면 상관없는데, 앉아 있을 때
생각보다 병원에서 입원하는 시간이 길고 하면은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도 중간에 어느 시점부터 부모님께 좀 갖다 달라고 한 게 두 개가 있었어요. 집에서. 하나가 이제 이건데, 이 요상한 물건은 뭐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제가 이제 집에서 꾸준히 그 허리 등 이제 쫙 피고 싶을 때, 스트레칭 이렇게 쫙 피고 싶을 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침대나 이런 데 바닥에다 올려놓고 여기에 그냥 들어 눕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척추 라인에 따라서 이게 등이 쫙 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집에 있었는데 부모님한테 갖다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앉아서 좀 이런저런 컴퓨터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걸로 틈틈이 스트레칭, 잘 걷지는 못하니까 이걸로 스트레칭이라도 좀 허리 틈틈해 주려고 이제 이거를 갖다 달라고 했고, 근데 이제 이건 누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계속 차는 건 아닌데 허리가 이제 이거 좀 진짜 뻐근하다 그럴 때는 이제 허리를 지지해주는 복대, 복대까지 제가 합니다. 복대까지 이렇게 찬 다음에 그럼 이제 확실히 허리가 딱 지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복대를 차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근육이, 허리 근육이 본인이 쓸 수 있는 만큼은 써줘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디까지 서포트니까 서포트하는 애가 메인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차는 게 아니고, 이제 복대나 이런 거 도움 없이 이렇게 하다가 한 오후나 저녁 때쯤 뻐근해요. 이제 허리가 슬슬. 그때 이제 복대 이렇게 차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대랑 아까 허리 스트레칭 하는 거, 그게 아주 제 이번 생활하면서 굉장히 좋았고요.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심심합니다, 여러분. 심심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것도 제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레그 익스텐션 이렇게 쫙 다리 이렇게 펌핑질, 이렇게 허벅지 이렇게 펌핑질 하고 있을 때 이것도 같이 이렇게 손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병원에 있더라도 몸이 너무 퍼지지 않도록,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제 병원의 입원하면서 근육이 손실되고 막 빠지고 막 이런데, 그런 생활에서 그래도 나름 조금의 낙을 주고 있고요. 몸 관리를 하는데 좀 도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수술한 쪽에 무릎 스타킹을 했네요. 맞아요. 이거는 압박 스타킹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제가 첫 번째 무릎 첫 번째 수술을 조지아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 무릎 압박 스타킹을 구매하라고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릎 그 수술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거는 좀 강조드려서, 이게 무릎 압박 스타킹인데 이게 지금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게 있고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게 있는데,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좀 중요한 게, 제 옆에 지금은 퇴원하셨어요. 지금 저는 4인 1인실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다 퇴원하시고. 근데 제 옆에 계셨던 이제 아저씨께서 그 병원 측으로부터 종아리까지 오는 압박 스타킹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이게 무슨 용도인지도 모르고 어째 쓰는지도 몰라서 그냥 버려버리셨대요. 근데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조지아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이 압박 스타킹을 하면서 이걸 이제 기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많이 걷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돕니다, 하체. 그렇기 때문에 압박 스타킹을 여기까지, 허벅지까지 오는 압박 스타킹을 함으로써 충분하게 가만히 누워 있더라도 혈액순환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압박해준 기능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릎이 수술을 한 이후에 부어 있습니다. 그쵸? 부어 있고요. 그것을 아이싱을 통해 가지고, 아이싱과 또 다양한 이제 물리치료나 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부음이 이제 쫙 빠지거든요. 수술한 다음에. 근데 그때 또 도움이 되는 게 이 압박 스타킹이에요. 압박 스타킹은 무릎이 부었을 때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은 그 붓기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혈액순환, 두 번째 붓기 감소,
그 측면에서 굉장히 압박 스타킹이 좋다. 허벅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지아에서 그때 수술할 때 이제 그거를 배운 이후에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서 수술하기 전에 이걸 사 왔습니다. 5만 원 이탈리아제 5만 원짜리 약국에서 팔던데 굉장히 질이 좋더라고요. 조지아보다. 그래가지고 이거 사서 지금 압박 스타킹 잘 하고 있고요. 압박 스타킹은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예를 들어서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내가 너무 뭐냐 백화점 막 예를 들어서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리가 붓기가 쉽거든요. 근데 압박 스타킹을 하고 이제 오래 서서 계시거나 오래 걷거나 하시면 좀 나아요. 그러니까 약간 타이즈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스포츠웨어 중에서 왜 스포츠웨어가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아주냐면 그게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종아리 컴프레션이라든지 허벅지 컴프레션이라든지 그 컴프레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압박 스타킹은 꼭 챙겨 오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두 다리 다 이제 자주 못 쓰니까 두 다리 다 압박 스타킹 해주셔도 돼요. 전 조지아에서 두 다리 다 압박 스타킹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는데 그리고 뭐 다들 뭐 드시는 약이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까지는 이제 안 챙겨 먹었는데 그 관절약 있잖아요. 관절약 뭐 어떤 브랜드든 상관없습니다. MSM이라고 해가지고 그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약들 있잖아요. 그거 챙겨 먹습니다. 무릎을 3번 정도 수술하면 이제 무조건 챙겨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이런 관절약들이 진짜로 관절에 1%, 0.1%몇 퍼센트 도움이 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분이 있고 단지 0.1%의 도움밖에 안 되더라도 0.1% 도움되는 게 어디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평생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다치기 전부터 먹었어야 됐었는데 그쵸? 관절약도 있고 그 다음에 마사지 크림인데요. 마사지 크림도 뭐 그 요즘에 시중에 많이 나오는 글루코사민 뭐 마사지 크림, 스포츠 크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침대에 앉아서도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재활 운동이라든지 그거를 하고 나서라든지 하기 전이라든지 충분히 관절은 풀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관절을 그냥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아무래도 마사지 크림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관절을 슉슉슉 풀어주면은 좀 더 좀 좋더라고요. 그만큼 무릎이 지금까지 많이 혹사돼서 그래요. 혹사당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바르는 글루코사민이라지 이런 마사지 크림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는 운동하기 전에 충분히 물리치료사 선생님 뵙기 전에 충분히 무릎 관절 마사지를 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도 이렇게 마사지를 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거는 제 평생 습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은 저는 늘 무릎 마사지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무릎이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세면도구나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챙겨 오실 테니까 뭐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그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입원을 할 때 며칠 입원할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저는 병원에 쓰레빠를 신고 왔습니다. 쓰레빠를 신고 왔어요. 왜냐면은 무릎 환자들은 어쨌든 신발보다는 그 좀 이렇게 통풍 이렇게 뭐랄까 병원에 있을 동안은 신발보다는 쓰레빠를 신고 이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아예 이번에 입원할 때는 쓰레빠로 이제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병원에 입원할 때도 반바지를 입고 왔어요. 왜냐면 퇴원할 때도 이제 반바지로 가는 게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알겠지만 이게 무릎 환자들 수술복은 여기 옆이 다 터진 거잖아요. 최대한 터져 있는 게 뭐랄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편하더라고요. 뭐 압박 스타킹 신는데도 그렇고 긴 바지 입으면 좀 많이 불편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일부러 입원하기 전에 저는 이제 무릎 수술할 걸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입원하기 전에 이렇게 제가 탈복하기가 편하게 입기가 편하게 반바지하고 스레빠를 신고 왔습니다. 일부러 이번에는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그리고 충전기 중에서도 이런 긴 충전기 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왜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다들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병원에 벽에 꽂혀져 있는 콘센트하고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쵸? 거리가 있어서 또 바로 옆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제 선은 일부러 전 긴 거를 챙겨왔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 별것도 아닌데 이거는 이제 입에 바르는 립글로즈. 왜냐면은 생각보다 병원이 공기가 건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는 립글로즈를 딱 하루 안 바른 날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여기가 텄어요. 건조하다 보니까 딱 하루 안 발랐는데 그때 딱 텄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 병원 이제 공기가 좀 건조하기 때문에 립글로즈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 선에서 병원에 필요한 것들 제가 제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챙겨가시면 좋고 까먹을 뻔했다. 수면 안대. 수면 안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수면 안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1인실 가실 분들은 상관없겠지만은 저는 지금 4인 1인실인데 저 빼놓고 이제 세 분이 다 퇴원을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유튜브 영상도 남기는 거고 한데 이렇게 수술하신 시간도 다르고 이렇게 사이클이 다 다르시고 아침에 또 밤에 진통 때문에 막 아파하셔가지고 뭐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 또 이제 불 켜야 되고 그래서 다들 이제 2인 1실이든 4인 1실이든 나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은 푹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면 안대가 있으시면은 굉장히 그런 순간순간에 도움이 많이 되시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귀마개까지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분명히 코를 골겠죠. 분명히. 근데 진짜 코를 많이 고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39살 제가 제일 막내였고 나머지 분들 다들 50대, 70대 이렇게 계셨는데 코를 너무 많이 고세요. 그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신호인데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이렇게 귀마개까지 좀 챙겨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조금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병원에서 2주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좀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아이패드 그리고 뭐 책도 갖고 왔었고 그래서 다 한 권 다 읽었어요. 그리고 노트북까지 마우스 이런 것까지 갖고 와서 그 2주간의 입원 생활 동안 2주간 입원할 때 입원 생활하면서 뭐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챙겨도 큰 무리 없이 잘 여러분들 병원 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활을 하시면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그 한국 병원은 되게 친절해요. 한국 병원은 확실히 이렇게 제가 이제 입원하고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전신마취해서 눈을 딱 뗐을 때 이렇게 아이스팩이 이렇게 잘 커버에 감싸가지고 제 무릎에 이렇게 잘 얹어져 있더라고요. 아이스팩이 이렇게 잘 얹어져 잘 얹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아이스팩은 적으면 하나, 많으면 2개예요. 그래서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사실 아이싱을 해야 되는 부위를 보시면은 이렇게 좀 넓어요.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아이스팩을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옆쪽에 사이드, 하나 이쪽에 사이드.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그 제 무릎 전체를 그냥 아이싱으로 다 감싸버릴 수 있도록. 왜냐면은 붓기 빼는데 아이싱만한 게 없거든요. 진짜 아이싱은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진료받거나 어디 이동하는 거 아니면요, 항상 내가 이 침대에 있을 때는 무조건 아이싱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붓기 쉽게 빠지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병원 침대에 이게 누워 있으면서도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렇게 뒷무릎으로 이렇게 막 누르는 거, 베개 누르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러분들 재활이 그만큼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운동할 때 열감이 계속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싱이 필수인데
아마도 병원에서 제공하는 아이스팩 한두 개 정도로는 여러분들 충분히 그 무릎을 감싸시기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집에서 아이스팩 추가로 하나, 두 개를 더 갖고 오시면은 이렇게 무릎 전체를 아이싱 제대로 하면서 이렇게 잘 버티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슬기롭게 슬기롭게 병원에서 병원 무릎 환자 이게 아마도 팔 다치신 분이나 이런 분들 좀 다를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저는 팔은 다쳐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제 무릎 환자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언급한 그런 것들을 챙기시면 조금 더 입원 생활 하시는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 경험을 한번 나눠 드려 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영상, 첫 번째 우리가 왜 무릎 수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찍었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왜 우리가 제가 제 경험상 이런 거 갖고 오면 좋습니다 라고 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텀블러 챙겨오시고요. 보온되는 텀블러, 보온되는 텀블러 챙겨오시면은 여러분 물 드시는데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모두 완쾌하시고 건강하게 다시 힘차게 운동도 하시고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바이바이.